건강의 벗 부천시 약사회 회장 윤선희입니다. 코로나 시국이라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올바른 약 관리 그리고 올바른 영양제 선택에 대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강의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의 약 관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약이란 뭘까요? 약의 정의는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며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화학 물질입니다. 그래서 약을 잘 쓰면 질병이 치유되어서 건강을 되찾고 약을 잘못 쓰면 몸에 독으로 작용합니다. 어르신들 약 많이 드시죠? 그러면 어르신들의 올바른 약 관리법을 자세하게 볼 텐데요. 첫 번째 올바른 약 습관, 약봉투, 약병, 약포지 살피기 운동. 네. 약병에 약사님들이 언제 어떻게 드시는지 표시도 해드리고 써드리기도 하고 스티커도 붙여드립니다. 근데 이런 걸 잘 안 보시고 그냥 습관적으로 밥을 먹으면 한 봉지씩 드시더라고요. 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 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복용하시는 약도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복용하시는 약도 있습니다. 그 표시된 내용을 꼭 약을 삼키기 전에 꼭 살피실 것. 네, 아주 중요한 습관입니다. 약 사고가 1년에 10,000건 정도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도 많은 퍼센테이지가 어른 약을 아이들이 막 먹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나오지 않는 약이지만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진 과자처럼 생긴 그 빈혈약을 아이들이 먹고 철분 과다로 사망에 이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진하고 이제 피색깔의 약으로 바뀌어서 나오는데요. 이처럼 어른 약을 함부로 아이들이 만지지 않게 어르신 약은 따로 어르신만 손대는 그 공간으로 좀 따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의 보관 방법 여러분들이 잘 지키고 있는지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어요. 약은 되도록 서늘한 곳에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냉장고에 선물 받은 2년 넘은 약들 이런 것들도 냉장고에 반찬과 같이 섞여서 이렇게 보관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간 약을 살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많이 지난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반찬의 냄새나 그런 것도 배어서 올바른 위생관리가 아닙니다. 냉장고에서 꺼내서 실온에 보관하시되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약에는 빛을 보면 안 되는 약, 냉장해야 되는 약, 실온 보관해야 되는 약 등 약사님들이 약을 드릴 때 꼭 보관 방법도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 방법을 원칙적으로 지키셔야 됩니다. 보관 방법과 유효기간을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실예로 지금 갈색병에 담겨져서 그 혀 밑에 넣는 심장약이 나가는데요. 임의로 이렇게 환한 약병에 바꿔서 놔뒀을 때 진짜 심장이 조여와서 하나를 넣어야 되는데 약효가 전혀 없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빛을 차단해야 되는 약병에 드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약병에 약이 유효기간이 지날 때까지 보관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작은 방에 혈압약, 큰 방에 심장약, 어디에 연고, 어디에 물약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집안에 약을 보관할 수 있는 코너를 한 군데 정하셔가지고 약 바구니를 이용해서 잘 이름표를 적으셔서 보관하시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방법입니다. 약의 보관은 약사의 지시대로 하는 거 원칙이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는 약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호일 포장으로 약을 드리는데 혹시 약사가 약을 까서 주는 게 힘들어서 나한테 그대로 주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 때 호일 포장에 담겨져서 드리는 약들은 호일에서 나오는 순간 산소랑 만나면 약이 젤리처럼 약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호일 포장에 담겨져서 약을 드실 때마다 직접 개봉해서 드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러한 건데요. 이 호일 포장의 약을 그대로 드렸을 경우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꼭 약을 드실 때마다 개봉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앓고 계시는 질병 중에 하나가 파스 부작용인데요. 파스를 붙이고 온수매트나 전기장판에 누워서 계시면 열이 계속 가열되기 때문에
이런 알러지가 많이 생기고요. 파스를 뗄 때 확 뗐더니 지금 오른쪽에는 살점이 겉에 피부가 손상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파스를 올바르게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파스에는 12시간이냐, 24시간이냐, 48시간이냐의 작용시간이 있습니다. 설명서 보시면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궁금하시면 약사님한테 파스를 사실 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작용시간을 지켜주시고요. 그 작용시간이 넘어가면 효과가 없습니다. 파스를 떼실 때는 굉장히 서서히 떼시고 그 파스를 떼어낸 자리를 물수건으로 깨끗이 닦고 말리신 다음에 한두 시간 후에 재부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 15세 미만의 어린이는 소염 진통제 약물 파스가 금기인데요. 할머니가 붙이던 파스를 그냥 초등학생 어린이가 띄었다고 이렇게 붙여주시거나 하면 안 됩니다. 약물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은 파스에도 약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파스 성분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프로펜디얼의 파스는 햇빛의 광과민 반응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그런 파스를 붙이신 분들은 강한 자외선을 쓰실 때 알러지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몇 년 전에 국민보험공단의 기사가 막 급하게 나왔던 기사인데요. 어떤 어르신이 막 너무 복통이 심해서 내시경을 한 결과 약 후일 포장을 벗기지 않고 약을 통째로 삼키신 경우였는데요. 어느 병원에 가서도 이걸 밝혀내지 못했는데 결국 내시경 하시니까 이제 알게 됐는데요. 약 호일을 제대로 벗기지 않고 호일 껍질이 약에 부착된 상태로 삼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드시 손바닥 위에 놓고 약만 있는지 호일이 붙여있지 않는지 꼭 확인하시고 삼키시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어르신들이 사고 많이 납니다. 요즘은 어린이 안전포장으로 바뀌어서 어르신들이 이제 손목에 힘이 없으니까 약병을 열기 힘들다고 하시는데요. 요즘 뚜껑을 눌렀다가 열으셔야 되는 그런 약병들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약도 이제 꺼낼 때 굉장히 힘들게 열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안전하게 약물을 구할 수 있게 만들어진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귀찮더라도 한번 이런 방법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물 중에 하나가 안약인데요. 안약은 눈에 닿지 않게 넣어주셔야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막 눈에 비비듯이 안약을 놓고 계신데요. 안약 뚜껑에 여러분들의 눈물이나 옆에 있는 지방세포 여러 가지들이 이물질이 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약이 오염되죠. 한두 달 써야 되는 거니까 안약을 넣고 바로 일어나시면 또 어지러워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안약을 넣고 운전하시거나 바로 일어나셨다가 낙상의 사고가 나시는 경우도 꽤 많은데요. 이 점 꼭 기억하시고 안약을 넣으신 다음에는 한 30분 정도 좀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내 몸에 맞는 영양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르신들의 올바른 건강관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제 관리법인데요. 우리 몸을 살려주는 영양제가 무엇이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모임 나가시면 비타민을 먹거나 녹용을 먹거나 보약을 먹으면 죽을 때 고생하면서 죽는다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X입니다. 올바른 영양제를 몸 중에서 많이 약해진 부분에 영양제를 투입했을 때 지금의 상태보다 훨씬 건강관리가 잘 됩니다. 그래서 내 몸에 맞는 영양제를 잘 선택하시는 것이 어르신들의 올바른 건강관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제 연세가 드시면 눈이 가장 많이 나빠지는데요. 눈 영양제로 비타민 A가 있습니다. 시력에 관련하고 있고요. 면역, 점막세포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으로는 우유, 그리고 동물의 간, 생선 기름, 오메가3죠. 달걀이 있습니다. 비타민 B, 여러분들 어디 서울만 갔다 오셔도 굉장히 짜증나고 몹시 피곤하고 평상시에 하시던 이불 빨래 세탁기가 하는데도 굉장히 피곤하다고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비타민 B가 결핍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럴 때 비타민 B를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몸 어딘가에 신경통이나 근육통이 자주 온다. 비타민 B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걀, 검은콩, 돼지고기,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팥에도 비타민 B가 가장 많이 들어있고요. 세 번째로 비타민 C를 보겠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코에서 피가 납니다.
몸 어딘가에서 출혈이 많이 나고 있네요. 바로 비타민C 결핍 현상입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제 역할을 아울러 하고 있고요. 결합 조직을 형성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비타민입니다. 여러분들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과일 종류에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고요. 녹황색 채소에도 비타민C가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골고루 잘 섭취하셔야 비타민C를 잘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철분. 여러분들 약국에 들어오시면 안색을 먼저 저희들이 살피게 되는데요. 노랗다 못해 아주 창백하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제대로 그 음식을 섭취하시기가 불편하시니까 빈혈이 많이 오시는데 내가 빈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분은 적혈구 생성에 아주 중요한 성분이고요. 철분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어지럼증이 많이 일어나고요. 무엇보다 무기력해집니다.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기운이 없어서 뭔가를 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철분 결핍의 증세입니다. 좀 잘 살피셔서 철분이 부족하지 않나 검사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혈색이 아주 노랗고요. 창백하고 짜증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우울하고 대표적으로 탈모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증세가 있다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철분이 부족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꼭 검사 받아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철분은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요. 철분이 함유된 식품은 달걀, 소고기, 빨간색을 띠는 소고기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선지해장국, 굉장히 많이 철분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이고요. 채소 중에서는 시금치, 미역, 다시마, 시래기. 시래기에는 철분을 도와주는 조혈 비타민 중에 하나인 엽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골고루 자주자주 드셔주시면 철분이 많이 보충이 됩니다. 철분은 비타민C와 만났을 때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칼슘, 우유나 떡떠름한 차 종류, 녹차랑 이렇게 다른 차 종류를 만나면 철분의 흡수가 방해됩니다. 그래서 철분제를 드실 때 우유랑 차 종류를 같이 드시면 안 되고요. 시간 간격을 굉장히 띄우고 드셔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 많은 방송에서 비타민 D를 많이 익숙하게 들었을 겁니다. 떠오르고 있는 비타민 D인데요. 노인 전문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200여 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어떤 비타민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비타민 D였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했을 때 저희가 앓게 되는 질병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암이 유발된다는 보고도 있고요. O형 다리로 휘어서 이렇게 걸음걸이가 되게 불편하신 어르신들 다 비타민 D 결핍증입니다. 대표적으로 골다공증이 많이 걸리시게 되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은 골격 성장에 이 비타민 D가 결핍됐을 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손주가 키가 크고 싶어 합니다 했을 때 비타민 D를 선택해서 복용시켜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처럼 약학과 의학의 발전이 어느 수준까지 지금 끌어올려져 있습니다. 90세, 100세 수명 연장의 꿈까지 이룬 상태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은 바로 어떤 사회의 건강의 지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죽고 싶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건강하게 오래 노후의 삶을 보내는 것은 어르신들의 중요한 숙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올바로 약을 복용하시고 올바로 영양제를 복용하시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호소하시는 증세 중에 관절통, 관절염 증세인데요. 어떻게 하면 관절 관리를 잘할 수 있을지 한번 볼까요? 관절 영양제로 초록홍합, MSM 화합물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초록홍합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 해안가에 서식하고 원주민들이 주식이 되는데 그분들의 관절 상태를 보니까 굉장히 관절염도 없고 무릎이 쭉쭉 뻗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착안해서 만들어진 영양제인데요. 관절이 좀 노화되시거나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이런 영양제를 선택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또한 관절에는 비만은 금기인데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식단으로 한 끼 정도는 좀 드셔주시면은 복부 비만이나 이렇게 상체가 살찌지 않으면서 무릎 관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 좋고요. 저지방류, 달걀, 견과류가 다이어트 식단에 아주 중요한 식단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관절이 아프고 몸이 피곤하다 보니까 밥 먹고 바로 누우시거나 잠이 드시는데요. 비만을 유발합니다.
여러분들 밥 먹고 바로 누우시거나 잠이 들면 소금 섭취량도 되게 많아지는데요. 밥을 드신 다음에 설거지도 하지 마시고 숟가락 놓자마자 동네 한 바퀴를 도신다거나 실내에서 가볍게 움직여 주시면 비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생활 습관 중에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는 습관인데요. 국물에 밥을 말아서 드시면서 이제 입맛이 없으니까 또 치아가 좋지 않으시니까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는 반찬들을 멀리 하시고 국물에 대충 밥 말아서 물에 밥 말아서 드시는데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특히 짠 국물, 뭐 육개장이나 미역국 여기에 밥을 말아서 한 그릇 드시던데 이렇게 되면 소금 섭취가 늘어나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성인병, 당뇨, 고혈압 여기에 되게 좋지 않죠. 소금 섭취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죠. 이런 생활 습관들을 조금씩 수정해 나간다면 비만 관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비타민 D도 말씀드렸고 골다공증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산책을 즐기고 가볍게 걸어주시면 무엇보다 건강관리의 기본적인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천시 약사에는 많은 약국들이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역에 많은 약국들이 있는데요. 약에 대해서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항상 약국에 와서 물어보고 또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늘 여러분의 건강의 곳으로 남아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